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12살에 왕이 되어 15살에 쫓겨나고 17살 꽃다운 나이에 숙부의 손에 죽임을 당한 소년, 바로 단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가족도 천륜도 없었던 조선 역사의 가장 잔혹한 기록입니다. 교과서는 그저 비운의 왕이라고만 말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피냄새 진동하는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441년 세종대왕의 맞손자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왕세 손에 책봉되었고 아버지가 왕이 되자 세자가 되었으며 아버지가 승하하자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적장자이자 적장손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은 단종이 유일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완벽한 정통성이 훗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탄생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낳은 어머니 현덕왕후가 산후병으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어미 없는 손자를 끔찍이 아꼈지만 단종이 12살 되던 해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문종마저 승하하고 맙니다. 문종은 죽기 전 황보인과 김종서 같은 고명 대신들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2살 어린 나이에 거대한 용상에 앉은 소년의 심정을 말입니다. 주위에는 머리가 하얀 노신들 뿐이었고 그를 지켜줄 부모도 할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로 문무를 겸비한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은밀하게 세력을 모았습니다. 단종은 숙부를 믿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믿었던 가족이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철퇴 한 방으로 조선 최고의 호랑이 김종서를 쓰러뜨린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궐로 쳐들어가 단종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대신들을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단종은 고립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조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간신들을 처단하고 종묘사직을 지켰나이다. 공포에 질린 단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수양대군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단종은 결국 왕위를 숙부에게 넘겨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상문, 박팽년 등 집현전 학사 출신의 신하들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는 사육신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양대군, 즉 세조에게 단종을 죽여야만 하는 명분을 주고 말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충신들의 충심이 주군을 죽음으로 내모는 방아쇠가 된 것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영월의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험준한 절벽이 막고 있는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한때 만백성의 어버이였던 소녀는 이제 죄인이 되어 좁은 방 안에서 홀로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시 한 구절이 당시의 처절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중을 나오니 외로운 몸짝 없는 그림자가 푸른 산을 헤매노나. 1457년 10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세조는 금부도사를 보내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야사에는 금부도사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주저하자 하인이 뒤에서 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전해집니다. 향년 17세, 너무도 짧고 허무한 생이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세조는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할 때 영월의 호장 어뭉도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는다고 하며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몰래 장사를 지냈습니다. 모순되게도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킨 건 고위 관료도 왕족도 아닌 시골의 말단 관리였습니다. 어뭉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단종의 무덤조차 찾지 못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 숙종 때가 되어서야 단종은 다시 왕위로 복이 되었고 그의 무점은 장능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조카를 죽인 세조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는 평생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현덕왕후가 쯤에 나타나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반면 단종은 비록 17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군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를 죽인 칼은 녹슬어 사라졌지만 그를 향한 연민과 충절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비정함과 인간의 도리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왕, 숙부의 용명에 희생된 17세 소년의 눈물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월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종과 세조, 그리고 어몽도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져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